안녕하세요. 토지스쿨 부소장 이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좋은 토지 고르는 10가지 방법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저희 토지스쿨에서는 재테크에 관한 토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투자성 높은 토지 고르는 방법,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토지는 많이들 분들께서 얘기해 주셨겠지만은,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토지를 봐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오늘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하나하나 이제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토지를 보실 때 이 정도는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시면은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단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지역 선정이에요. 이 지역 선정을 잘 하셔야지 내가 나중에 매도할 때도 잘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좋다고 하는 지역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라면은 매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선정을 하는 게 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2020년까지는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2020년이 지나서는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5차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5차 때는 어디가 지금 이슈가 있는지, 어디를 나라에서는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셔서요, 그 지역을 조금 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요, 올해 초에 이제 나왔던 건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에요. 그럼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실행에 옮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좀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관심을 갖는다라면은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들을 꼭 머릿속에 숙지하셔갖고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역을 선정하셨으면 그 지역의 진행률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난 상황이죠. 발표나는 상황에서 전체 지가가 있다라면은 지금 한 20-30% 정도까지는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를 상승 여력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관심 있는 지역이 벌써 이미 공사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공사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가는 좀 올라 있겠지만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좀 안정성 면에서는 더 좋은 것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완공 시점에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완공 시점에서는 솔직히 수익 볼 구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그 가치를 다 반영하고 있고, 그 토지를 통해서 건물을 짓는다라거나 이제 그에 맞는 시설들을 지음으로써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지, 토지의 가격으로만 투자하기에는 이미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 지역을 선정하셨으면은 그 지역이 발표만 난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완공된 건지,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투자 금액 설정하기인데요. 투자금은 여기서는 5천에서 1억 정도가 가장 효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한 1억에서 2억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 드리면, 매도시 양도 차익이 크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두 번째는 투자금이 높으면 매도할 때 매수자의 범위가 좁아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금이 높으면 나이가 만약 5억짜리 토지를 사서 2배가 올랐어요. 그럼 1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10억을 나중에 매도할 때 그 10억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내가 매도할 때도 쉽진 않으니까, 투자 금액이 작으면 한 1억대라면은 2, 3억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부족하다거나 나중에 세금 절세할 것까지 생각하신다면은 꼭 단독이 아니라 부부끼리 이제 같이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가족, 이렇게 해서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를 말씀드리고요. 하나 예를 들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5천에 매수해서 1억에 양도했을 경우라면은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 세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1억의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2배가 아니라 한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높으면 이제 세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꼭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는 점 얘기 드리고요. 네 번째는 지역을 선정한 후 어떤 용도를 투자하는가를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요. 도시지역이라고 하면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 녹지지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가가 형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건물도 들어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그 주변 녹지지역을 많이 보는데요. 그 녹지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녹지 지역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요.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관리지역을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근데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 지역이 가장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제약사항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선호를 하죠. 그래서 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용도지역 중에서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 위주로만 투자를 하셔도 손해보는 일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대지보다 농지 임야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를 이제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지가 다 좋은 줄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 지목이 대지라고 하면 이미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지인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공장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공장 용지고요. 창고가 들어가 있으면 창고 용지예요. 그러면 내가 창고가 지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창고를 찾는 사람들만 그 토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매도할 때도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가 더 많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농지나 임야, 그 원형지 토지를 사서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서 내가 여기 집 지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공장 지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창고 지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수요자가 다방면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원형지의 토지를 사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지나 임야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대지보다도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건축에 관한 얘기인데요. 도로는 건축의 기본, 너무 면적이 큰 토지는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다 알기에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요. 4m 이상 도로에 내 토지가 2m 이상 접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건축 허가가 나거든요. 4m 요걸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 4m 도로 폭이 있고 2m만 접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시지역에 국한된 얘기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용도지역 중에서도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이게 꼭 4m가 안 돼도 됩니다. 3m라도 건축허가 나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도로가 좀 넓은 토지에 내 토지가 많이 접해 있을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정도는 알고 토지를 보셔야지 가장 기본이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할 때 토지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300평 미만으로 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절세가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1000제곱미터가 기준이거든요. 농지를 사실 때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주말 농장용 토지가 아니라 농업 경영용 토지로 토지를 사셔야 돼요. 그 농업 경영용 토지는 거리 제한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 사는데 뭐 전라도나 경상도에 토지를 산다. 그럼 거리가 몇백 킬로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302평, 1000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사게 되면은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나중에 매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10% 추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토지를 사는데 뭐 310평이다, 뭐 320평이다, 이 정도 살 바에는 아예 300평 이하로 토지를 사시는 게, 뭐 250평, 260평 이렇게 사시는 게 주말 농장용 토지로 인정받아서 나중에 세금적인 혜택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농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주변 토지보다 높거나 낮아 가격이 저렴하면 더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왼쪽의 토지 같은 경우는 도로보다 이렇게 솟아 있죠. 오른쪽의 토지는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두 가지의 토지가 시세가 만약에 뭐 50만 원인데 뭐 한 5만 원이 싸게 나왔다.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평당 5만 원이 싼데 이 왼쪽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토를 해야 돼. 평평하게 만든 절토를 해야 되고, 오른쪽 토지 같은 경우에는 성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용이 평당 5만 원보다 더 저렴하다면은 좋은 토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까지 우리가 계산할 줄 알고 어느 정도는 비용이 들어가겠다 예측하는 것도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거든요. 다른 영상에서 소장님이 성토 절토하는 비용, 계산 비용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덟 번째는요. 토지 서류 분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자꾸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서의 기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꼭 보셔야 되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는 이유는 이 토지의
제약이라든가 규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이라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 갖고 다른 권리 사항들이 묶여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뭐 중개사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뛰어서 어떤 상황인지 꼭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드리면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시세보다 저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토지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은 그 대출금을 갚거나 이제 다른데 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좀 빨리 매매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세보다 조금 급매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아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급매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상속받은 토지를 보면은 이제 자녀분들이 뭐 4-5명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이제 지분율만큼 분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매매를 하려면은 시세를 저렴하게 내놔야 각자 이제 나눠 가질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지들이 금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속받은 이런 토지가 있다라면은 한번 보시면 괜찮은 토지가 있습니다. 요 밑에는 이런 서류들을 어디서 떼야 되는지 이제 사이트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해당 서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번째는요, 지역은 최소 3번 이상 방문의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투자거나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한 번에 다 모든 걸 알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꼭 3번 이상 가보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예, 지방 토지 같은 경우에 시세 파악이 좀 어려우니까 최근 3달 실거래가 확인 및 너무 싼 토지만 이렇게 찾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그래도 금액은 주셔야 좋은 토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한 지역을 선정하셔 갖고 가시다 보면은 한 번만 가서는 그 부동산 사장님들도 경계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꼭 안고 있는 그런 좋은 토지를 미리 말씀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보이고 내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한 3번 정도 가면은 그 사장님도 얼굴이 익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토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3번 정도 가서 보시라 얘기 드리고요. 해당 지역 가보셨으면은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이장님 찾는 거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그 지역 동네 가셔서 여기 혹시 이장님 댁 어디예요? 물어보면 다 알려주세요. 그럼 이장님 댁 한번 방문하셔서 내가 이 지역에 뭐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 지금은 투자지만은 나중에 여기서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해보면 이장님도 저기 누구네 집에 토지를 내놨던데 이런 것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좋은 물건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토지 투자는 마음가짐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투자라고 해서 적은 시간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저도 알고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금고 저금한다 생각하시고, 예, 그런 마음으로 토지를 앞선에 했던 9번째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과도한 대출 등 무리해서 큰 토지를 매매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상담 드렸어요. 어제도 전화 오셔서 문의하신 분이 평택에 토지를 경매로 받으셨는데 한 15억 정도 됩니다. 15억인데 80%예요 대출이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이자 나가는 게 크다 보니까 토지를 일부 매매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토지는 잘 사셨는데 그 대출이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자도 크고, 그래서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낙찰받은 금액보다도 더 받으셔야 되는데 또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게 또 쉽지 않기에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를 하셔야지 너무 크게만 뭐 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하면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철저히 준비해 투자 후 본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본인의 자리에서 일하시면은 토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내가 지역 선정을 잘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앞전의 순서대로 했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10가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신다면은 저는 꼭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재테크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있으시면은 분명히 성공하실 거예요.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놓은 거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나가면 혹시 이 정도는 캡처해 놓으셔 갖고 토지를 보실 때 하나씩 체크리스트 만드셔 갖고 하나씩 체크해서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좋은 토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런 토지는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토지는 조금 눈여겨보시면 안 돼요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